계모 주제에 사돈 대접받고 싶으세요? 강남의 고급 주택 식탁에서 저를 향해 날아온 칼날 같은 말이었습니다. 20년을 키운 제 아들의 예비 사돈은 제 얼굴에 대놓고 침을 뱉듯 말했죠.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계모와 의부사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친엄마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이어진 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무시하고 짓밟으려 했던 재벌 사돈 일가가 어떻게 무릎을 꿇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윤서영입니다. 올해 62살이죠. 젊은 시절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25에 첫 결혼을 했고 남편과 저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어요. 하지만 하늘은 저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첫 번째 임신, 3달 만에 유산했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괜찮아, 여보. 우리 다시 해보자.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다음엔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2번째 임신도 3번째 임신도 똑같았습니다. 번번이 석 달을 넘기지 못하고 아이를 잃었어요. 3번째 유산 후 저는 산후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배를 쓰다듬으며 울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시댁에서는 노골적으로 제 탓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몸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그렇지. 우리 아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겠어? 친정 어머니마저 저를 나무라셨어요. 서영아, 내가 임신했을 때 조심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아무도 제 편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남편마저 점점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15년 차 남편은 회사 후배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이미 임신 5개월이었어요. 미안해, 서영아. 난 아빠가 되고 싶었어. 너는 날 아빠로 만들어줄 수 없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20년을 함께한 남편이 제가 가장 아파하던 상처를 칼로 도려냈어요. 이혼 조정 과정은 더 비참했습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남편 측은 제가 생식 능력이 없어 가정을 파탄냈다고 주장했어요. 결국 저는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듯 집을 나왔습니다. 42살 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남편도 가족도 아이를 가질 기회도. 그렇게 5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홀서빙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손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오면 저는 몰래 화장실에 들어가 울었습니다. 나도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그런 제게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식당 단골 손님이었던 정태준 씨. 49살의 그는 중학생 아들을 혼자 키우는 호랍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는 달랐습니다. 서영 씨는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손님들한테 밥 한 그릇 더 주면서도 환하게 웃는 모습 보면 좋은 엄마가 될 사람 같아요.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좋은 엄마가 될 사람이라니. 아무도 저한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태준 씨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커피 한잔 하자고, 영화 보러 가자고.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졌어요. 6개월 후 그가 청혼했습니다. 서영 씨, 제 아들 민우의 엄마가 되어주시겠어요? 완벽한 가정은 아니지만 서영 씨가 그리던 엄마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이 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라고 믿었어요. 평생의 염원이었던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어요. 하객도 많지 않았고
화려한 드레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25살 첫 결혼 때보다 더 벅찼어요. 식장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중학생 아이 정민우. 그 아이가 제 아들이 되는 겁니다. 저는 신부 대기실에서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민우야, 엄마가 너한테 꼭 좋은 엄마가 되어줄게. 내가 상처받지 않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줄게.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아물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눈물이 필요한지를.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민우는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짐을 풀고 저녁 준비를 하는데 아이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태준 씨가 미안한 듯 말했어요. 민우가 원래 낯을 많이 가려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저는 괜찮다고 웃었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엌에서 정성껏 미역국을 끓였어요. 재혼 첫날이지만 저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는 첫 식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우야, 밥 먹자. 엄마가 미역국 끓였어. 방문 너머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태준 씨가 대신 문을 두드렸어요. 민우야, 나와서 밥 먹어. 서영 씨가 정성껏 해주신 거야. 한참 뒤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밥을 퍼서 아이 앞에 놓았습니다. 민우야, 많이 먹어. 엄마가 내가 좋아할 만한 반찬도 만들었어. 그 순간 민우가 숟가락을 집어들더니 상을 확 밀어버렸습니다. 쨍그랑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뜨거운 미역국이 제 다리에 쏟아졌지만 그것보다 더 뜨거운 건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당신이 무슨 엄마야? 내 엄마는 날 버리고 떠났어. 당신도 어차피 똑같을 거면서 무슨 엄마 행세야. 민우는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아빠가 또 속은 거야. 이 여자도 결국 우리 집 돈 보고 온 거잖아. 친엄마도 날 버렸는데 계모라고 뭐가 다르겠어요? 아이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바닥에 흩어진 밥알과 깨진 그릇들을 보며 제 심장도 함께 깨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 씨가 황급히 저를 부축했어요. 서영 씨, 괜찮아요? 대인대는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민우가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흐느끼는 소리. 그 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민우야,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열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리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과연 저는 이 아이의 진짜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재혼 후 첫 주가 지옥 같았습니다. 민우는 저를 철저히 무시했어요. 아침 인사를 해도 대답이 없고 밥을 차려줘도 외면했습니다. 학교 갈 때도 제가 싸준 도시락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편의점에서 사 먹었어요. 태준 씨가 없을 때는 더 심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방을 청소해요? 내 물건 만지지 마세요. 빨래를 개서 방문 앞에 놓아두면 민우는 그걸 복도에 던져버렸어요. 누가 해달라고 했어요? 혼자서도 잘했는데. 어느 날은 제가 준비한 아침 식사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해준 밥에 독이 들었을지 어떻게 알고 먹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독이라니, 제가 그렇게까지 보이는 건가요? 태준 씨는 항상 미안해했습니다. 서영 씨, 정말 죄송해요. 민우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다른 남자랑 도망갔거든요. 아무 말도 없이요. 그때부터 민우가 완전히 변했어요. 밝고 명랑하던 아이가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상처받지 않는 것은 별개였습니다. 매일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 아이한테 정말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재혼 한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민우의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학부모님, 민우 학생이 오늘 학교에서 친구를 때렸습니다. 당장 학교로 오셔야겠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태준 씨는 출장 중이었고 연락도 안 됐어요. 저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상담실에 들어서니 민우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교복 셔츠는 찢어져 있었고 입술 끝에서는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저는 아이에게 달려갔지만 민우는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담임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우 학생이 같은 반 학생을 심하게 폭행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님이 오시는데요. 제가 사정을 묻기도 전에 상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여자가 화가 난 얼굴로 들어왔어요. 우리 아들이 어디 있어요? 피해 학생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어요. 당신이 그의 엄마예요?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정을 알아보고. 사정? 무슨 사정이에요? 우리 아들 코뼈가 부러졌어요. 병원비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여자는 저를 손가락질하며 계속 소리쳤어요. 담임 선생님이 중재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선생님, 제 계모잖아요. 계모라서 애를 제대로 못 본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계모. 그 단어가 마치 낙인처럼 제 이마에 찍히는 기분이었어요. 계모라 애 교육을 이 모양으로 시키는 거예요. 친엄마도 아닌 주제에. 피해 학생 어머니는 마구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제가 화를 내면 민우만 더 힘들어질 테니까. 그런데 그때 구석에 있던 민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하세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제가 먼저 저를. 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피해 학생이 먼저 민우 학생을 놀렸습니다. 계모 밑에서 사는 불쌍한 애라고요.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민우 학생이 참다 못해서 손을 쓴 겁니다. 물론 폭력은 잘못됐지만 피해 학생 어머니가 발끈했어요. 그게 때릴 이유가 돼요? 사실이잖아요. 계모잖아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그 여자 앞에 섰어요. 재혼이 어때서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계모가 어때서요? 제가 계모라서 우리 아들 밥을 굶겼나요? 옷을 안 입혔나요? 우리 민우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그 어린 나이에 친구들한테 계모 밑에서 사는 애라고 놀림받는 게 얼마나 아픈지.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했어요. 저는 민우 친엄마 아닙니다. 맞아요. 하지만 저도 이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 아들은 뭐예요? 친구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고 놀려댔잖아요. 그게 인성교육이에요? 민우가 손을 쓴 건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과하고 병원비도 다 물어드릴게요. 하지만 당신도 당신 아들 교육 제대로 시키세요. 상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벙긋거렸어요. 담임 선생님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있던 민우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민우에게 다가가 아이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민우야,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엄마가 몰라서 미안해. 민우는 고개를 떨구고 울먹였습니다. 저는요, 정말 참았어요. 근데 제가 자꾸, 알아. 엄마가 다 알아. 이제 괜찮아. 저는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민우가 제 품에서 저항하지 않았어요. 아이의 작은 몸이 제 품 안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마음을 연 건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저를 적대시하지는 않았어요. 아침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도 하고 제가 차려준 밥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는데 민우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그날 학교에서 아이는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고마웠어요. 제 편을 들어주셔서. 저는 손을 닦고 민우를 보았어요. 민우야,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앞으로도 계속. 민우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근데 저 때문에 힘드시죠?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니야, 전혀 안 힘들어. 오히려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처음부터 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 못해서.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도 처음엔 아줌마가 무서웠어요. 친엄마도 날 버렸는데 계모는 더 쉽게 날 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그날 아줌마가 저를 꼭 안아줬을 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진짜일지도 모른다고. 저는 눈물을 참으며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엄마는 진짜야, 민우야. 엄마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민우와 제 사이에 얼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재혼 6개월째 되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태준 씨가 공사 현장 감독일로 급하게 출근했어요. 서영 씨, 미안해요. 오늘 현장에 문제가 생겨서 저녁에 올게요. 저는 괜찮다고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민우와 단둘이 남겨졌어요. 아이는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태준 씨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태준 씨 보호자세요? 여기 삼성병원 응급실인데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데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지금 갑니다. 저는 민우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민우야, 아빠가 사고 났대. 빨리 가자.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를 만났어요. 환자분이 3층 높이에서 추락하셨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치셔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수술 중이지만 각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각오.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민우가 제 옆에서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습니다. 아빠, 아이는 울먹이며 중환자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민우를 꽉 안았습니다. 괜찮아, 민우야. 아빠는 꼭 괜찮으실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6시간의 긴 수술 끝에 태준 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하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준 씨는 여전히 깊은 혼수 상태였어요. 저와 민우는 매일 병원을 오갔습니다. 민우는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했어요. 아이는 하루 종일 아빠 침대 옆에 앉아 그 방 안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일어나. 제발, 제발 일어나.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 달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태준 씨가 눈을 뜬 거예요. 민우야. 희미한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민우가 울면서 아빠를 껴안았어요. 태준 씨가 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영 씨, 고마워요. 민우를 말씀하지 마세요. 힘 아껴야죠.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태준 씨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영 씨, 제가 만약 무슨 소리예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태준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 몸은 제가 압니다.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부탁이에요. 민우를 부탁해요. 제가 없어도 민우 곁에 있어 주세요.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당연하죠. 민우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꼭 지킬게요. 태준 씨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그날 밤 태준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민우를 마지막으로 보고 저를 보고 그렇게 영원히 떠나갔어요. 장례식장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우는 3일 동안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상주석에 앉아 멍하니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고 또 울었어요. 태준 씨는 저에게 다시 한번 엄마가 될 기회를 준 사람이었으니까요. 장례식 마지막 날 민우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줌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빠도 없는데. 저는 아이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저는 민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있잖아. 아빠는 가셨지만 엄마는 여기 있어. 계속 내 곁에 있을 거야. 민우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정말요? 날 버리지 않을 거예요? 절대 안 버려. 약속해. 저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자기 손가락을 걸었어요. 약속. 그날 이후 저와 민우는 정말 가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계모와 의부사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엄마와 아들.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태준 씨가 남긴 재산은 많지 않았습니다. 보험금과 퇴직금을 합쳐도 5천만 원 남짓. 이걸로 민우를 대학까지 보내야 했어요.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알바를 했어요.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지만 괜찮았습니다. 민우가 꿈을 이룰 수 있다면 저는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민우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엄마, 저 변호사 되고 싶어요. 어느 날 민우가 말했어요.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변호사요. 엄마처럼 힘없는 사람들 편에 서주는.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민우야. 엄마가 꼭 내 꿈 이뤄줄게. 그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학원비, 교재비, 모의고사 비용 하나하나 모아서 민우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민우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전교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엄마 붙었어요. 서울대 법대 붙었어요. 민우가 합격 통지서를 들고 울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저는 민우를 꽉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잘했어. 우리 민우 정말 잘했어. 그날 밤 저는 태준 씨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아 말했어요. 여보, 우리 민우가 해냈어요. 당신 아들이 서울대 붙었어요. 제가 약속 지켰죠? 민우 잘 키웠죠? 사진 속 태준 씨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대학 생활은 순탄했어요. 성적도 우수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방학 때마다 집에 와서 저를 도왔어요. 엄마, 이제 그만 일하세요.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벌게요.
괜찮아, 민우야.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너는 공부만 해. 대학 4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민우는 사법고시를 준비했어요. 2년간의 고된 준비 끝에 민우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로펌에 입사까지 했어요.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30이 된 민우는 이제 의젓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그 뾰족한 고향이 갔던 중학생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민우야, 내가 엄마의 자랑이야. 정말. 민우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가 없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엄마가 절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았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모자의 사랑이 얼마나 큰 시련을 겪게 될지. 민우가 변호사가 되고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33이 된 민우는 대형 로펌에서 승승장구했어요. 기업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죠. 저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했지만 이제는 낮 시간만 일했습니다. 민우가 생활비를 꼬박꼬박 보내줬거든요. 엄마, 이제 일 그만하세요. 제가 다 드릴 수 있어요. 아니야, 민우야.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집에만 있으면 심심해. 사실은 민우에게 부담 주기 싫었어요. 아직 젊은 아들이 결혼도 해야 하는데 엄마 때문에 돈 쓰는 게 싫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민우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엄마, 오늘 외식할까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무슨 소식인데? 민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제가 로펌에서 파트너 제안을 받았어요. 승진이에요.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정말? 우리 민우가? 네. 그리고 또 민우가 조금 쑥스러운 듯 말을 흐렸어요. 소개팅으로 만난 여자분이 있는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우리 민우가 결혼할 나이가 된 거예요. 어머, 정말? 어떤 분인데? 이세나라고 건설회사 다니는 분이에요. 차분하고 예의 바른 분이에요. 민우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번졌어요. 다음 주에 엄마한테 인사시켜 드릴게요. 그래. 엄마가 맛있는 것 준비해 놓을게. 저는 들뜬 마음으로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우리 민우가 드디어 짝을 만났다니. 태준 씨 영정 앞에 앉아 말했어요. 여보, 우리 민우가 여자친구가 생겼대요. 곧 며느리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일요일 민우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여니 깔끔한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키는 165 정도, 긴 머리에 화장을 연하게 한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이세나라고 합니다. 세나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손에는 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그냥 오면 되는데 이런 것까지. 어서 들어와요. 저는 반갑게 맞았습니다. 세나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우리 집은 작은 투룸 빌라였습니다. 낡은 소파, 오래된 식탁, 벽지가 조금씩 벗겨진 벽. 세나의 시선이 집 구석구석을 훑는 게 느껴졌어요. 그녀의 눈빛에 뭔가 실망 같은 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기 민우 씨가 자란 집이에요? 응, 그렇지. 좁고 낡았지만 우리 모자가 정성껏 가꾼 집이야. 세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소파에 앉았어요. 명품 가방을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소파가 더러울까봐 조심하는 것처럼요. 엄마가 정성껏 준비했어. 맛있게 먹어. 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내왔어요. 잡채, 불고기, 김치찌개, 나물들.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만큼은 가득 담았습니다. 어머, 이렇게까지 준비하시다니. 감사합니다.
세나는 공손하게 말했지만 젓가락을 드는 손이 어딘가 조심스러웠어요. 식사 중에 제가 물었습니다. 세나 씨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버지가 건설회사를 운영하세요. 작은 회사지만요. 어머, 그러면 사장님이시네요? 네, 뭐. 그렇죠. 세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민우를 힐끗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세나가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아니라 민우 방 쪽으로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은근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잠시 후 세나가 나왔을 때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해 있었어요. 민우 씨, 우리 이제 갈까요? 시간이 좀 늦었네요. 벌써요? 좀 더 이따 가지. 아니에요. 어머님도 피곤하실 것 같아요. 세나는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어머님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그래요. 조심히 가요. 저는 배웅했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복도에서 민우와 세나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세나야, 우리 엄마 어때? 좋으신 분 같아. 그치? 엄마가 날 얼마나 고생시키며 키우셨는데. 그런데 민우 씨, 집이 생각보다 작고 낡았네요? 아, 그게 엄마 혼자 사시기엔 충분해. 나중에 내가 더 좋은 데로 모시려고. 그렇구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문 뒤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집이 작고 낡았다고?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세나의 눈빛, 말투, 태도, 뭔가 불편한 기분이 계속 들었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너무 예민한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 후로 한 달이 지났어요. 민우는 세나와 자주 만났고 관계는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민우가 집에 오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왔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어요.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짧게 끊었습니다. 엄마,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다음에 갈게요. 응, 그래. 힘들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나면 마음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민우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우야, 왜 연락도 안 하고. 하지만 민우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엄마, 들어가서 얘기해요. 집 안으로 들어간 민우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무슨 문제라도? 아니에요. 회사는 괜찮아요. 민우가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세나랑 헤어졌어요. 뭐?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세나가 저한테 요구한 게 있었어요. 무슨 요구? 결혼하면 엄마랑 따로 살자고 했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자고. 뭐라고?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심이었어요. 세나가 말했어요. 저희 결혼 생활에 어머니가 끼어들면 불편할 것 같다고. 계모잖아요. 친어머니도 아닌데 왜 모시고 살아야 해요? 라고.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보였구나. 엄마, 아니에요. 세나가 이상한 거예요. 민우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저는 당연히 거절했어요. 제 어머니 모욕하지 마세요라고 했죠. 그랬더니 세나가 화를 내면서 그럼 결혼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헤어진 거예요. 민우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근데 왜인지 후회는 안 돼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저는 민우를 꽉 안았어요. 잘했어, 민우야. 정말 잘했어. 그런 사람이랑 결혼 안 해서 다행이야. 하지만 제 가슴 한쪽은 아팠습니다.
내가 민우의 결혼에 걸림돌이 되는 건가? 내가 계모여서 민우가 행복해질 기회를 놓치는 건가? 그날 밤 저는 또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주 후 제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하나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 휴대폰으로요. 윤서영 씨, 저는 세나 어머니 강현주입니다. 어머님과 따로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민우 씨 모르게요. 혹시 시간 되시면 연락 주세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민우 몰래 저를 만나자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대로 얘기하면 이해시킬 수 있지 않을까? 민우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만나봐야 하는 거 아닐까?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만나서 얘기하죠. 그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선택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목요일 오후 3시 저는 약속 장소인 압구정동의 한 고급 카페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들어가 본 적도 없는 곳이었어요.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니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 가격이 10,000원이 넘는 곳이었죠. 윤서영 씨시죠? 구석 자리에서 한 여자가 손을 들었어요. 강현주, 세나의 어머니였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명품 정장에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겼고 화장은 완벽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제가 입고 온 평범한 블라우스와 면바지가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뭐 드시겠어요? 아메리카노 하나요. 강현주가 직원을 불러 주문했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이요. 그리고 케이크도 하나 주세요. 직원이 사라지자 강현주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마치 상품을 평가하듯이 저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윤서영 씨,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민우 씨 좋은 아드님이에요. 능력도 있고 성실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강현주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민우 씨 집안 배경이 좀 약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세나는 건설회사 회장 딸이에요. 좋은 집안에서 귀하게 자랐죠. 네. 근데 민우 씨는 어떤가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계모시잖아요. 계모. 그 단어가 칼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솔직히 좀 꺼려지는 부분이에요. 이해하시죠? 하지만 세나가 워낙 민우 씨를 좋아해서 제가 이렇게 나선 겁니다. 강현주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어요. 제가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무슨 해결책인데요? 간단해요. 민우 씨와 세나가 결혼하면 윤서영 씨는 따로 사시는 거예요.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우리 세나는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강현주가 몸을 더 앞으로 기울였어요. 계모잖아요. 윤서영 씨는 친어머니도 아니신데 왜 신혼부부 생활에 끼어드세요? 저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윤서영 씨 자식도 못 낳으셨다면서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첫 남편한테 버림받고 재혼해서 남의 자식 주워 키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친엄마 행세하시는 거예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민우를 20년 키웠으면 됐죠. 이제 아들 독립시키셔야죠. 강현주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윤서영 씨, 현실을 보세요. 민우 씨가 우리 사위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아세요? 연봉 3억. 게다가 나중에 우리 회사 임원까지 보장돼요. 근데 당신이 버티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엄마가 할 짓인가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강현주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낡은 투룸 빌라에서 계모 혼자 사는 모습, 민우 씨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저희 친구들한테 장모님 어디 사세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싸구려 냄새나는 집이라고 말해야 하나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계모 주제에 사돈 대접 받고 싶으세요? 그 말에 제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계모 주제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계모 주제예요. 강현주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윤서영 씨, 당신은 민우 씨 친엄마가 아니에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요. 그렇게 키웠으면 됐지. 이제 와서 아들 인생까지 좌지우지하려고요? 아들이 출세하면 옆에 붙어서 좋은 것만 누리려는 거 아니에요?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진짜 사랑? 강현주가 코웃음을 쳤어요. 사랑한다면서 왜 아들 앞길을 막아요? 진짜 사랑이라면 물러서야죠. 아들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게. 그게 진짜 엄마가 할 일 아닌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강현주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윤서영 씨, 우리 남편이 이 바닥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지 아세요? 건설업계에서 한마디만 하면 민우 씨가 다니는 로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우리 회사가 그 로펌 고객사거든요.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윤서영 씨가 계속 버티시면 어쩔 수 없이 그런 방법도 써야겠죠. 민우 씨 커리어에 먹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협박 하시는 건가요? 협박이 아니에요. 충고죠. 강현주가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민우 씨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시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참, 그리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 집에서 상견례를 하려고 해요. 민우 씨한테는 말했어요. 양가 부모 만나는 자리라고. 윤서영 씨도 오세요. 그 자리에서 확실하게 정리하죠. 뭘 정리한다는 건가요? 누가 이 결혼의 주인공인지요. 강현주는 그 말을 남기고 유유히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손에 든 커피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계모 주제에 싸구려 냄새나는 집, 남의 자식 주워 키운 거, 그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커피값을 내고 밖으로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정말 민우한테 짐이 되는 걸까? 내가 민우의 행복을 가로막는 걸까? 아들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내가 물러서야 하는 걸까?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민우가 와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아, 미안. 핸드폰 소리를 못 들었네. 민우가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엄마, 왜 울었어요? 눈이 퉁퉁 부었잖아요. 아니야, 안 울었어. 거짓말. 무슨 일 있었어요? 민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새나 어머니를 만났다고 말하면 민우가 또 상처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옛날 생각? 응, 내 아빠 생각. 민우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저한테는 비밀 없잖아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민우야, 내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 민우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아니, 그냥 내가 이제 출세도 하고 결혼도 해야 하는데
엄마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민우가 제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엄마, 누가 그런 소리 했어요? 아무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누가 엄마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한 거죠?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아니야. 엄마가 혼자 생각한 거야. 엄마, 민우가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한테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계모든 친엄마든 저를 20년간 키워주신 분이에요. 그 누구도 엄마를 무시하거나 상처 주는 건 용납 못해요. 절대로요.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우가 저를 꽉 안아주었어요. 엄마,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 없이는 저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 무서운 상견례 자리에서 과연 제가 우리 민우를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 물러서야 하는 걸까? 일주일이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잠을 설쳤어요. 강현주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계모 주제에 아들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현명한 선택을. 민우는 제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엄마, 요즘 왜 그래요?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뭔가 있죠? 하지만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에게 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금요일 저녁 민우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내일 세나네 집에서 상견례 한대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상견례? 네. 세나 부모님이 다시 만나고 싶대요. 혹시 세나랑 다시? 민우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은 세나가 계속 연락을 했어요. 자기 부모님이 너무 심했다고, 자기는 그런 생각 없다고. 그래서 한 번 더 만나보기로 했어요.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우야, 그 사람들. 엄마, 세나는 나쁜 애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좀 그러신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리고 엄마도 같이 가세요. 내일. 응? 세나 어머니가 엄마도 꼭 오시라고 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거예요. 강현주가 말했던 그 자리. 누가 이 결혼의 주인공인지 확실하게 정리하는 자리. 엄마, 같이 가주실 거죠? 민우가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너무 두려웠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민우와 저는 택시를 타고 세나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였어요. 여기 정말 큰 집이네. 제 입에서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3층짜리 단독주택, 넓은 정원, 고급 외제차 2대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엄마, 긴장하지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민우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어요. 세나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우 씨. 어머님도. 세나는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미소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래, 안녕. 저는 굳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화려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값비싼 그림들. 우리 집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거실에 계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세나가 안내했어요. 거실에 들어서니 소파에 2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현주, 그리고 그녀의 남편인 이병철 회장이었어요. 이병철은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회색 정장에 반짝이는 금시계, 카리스마 넘치는 인상이었죠. 어서 오세요, 민우 씨. 이병철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민우도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강현주가 저를 봤어요. 그녀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 윤서영 씨,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여기 앉으세요. 강현주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민우와 저는 나란히 앉았어요. 건너편에는 이병철 부부가, 옆에는 세나가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무거웠어요. 차라도 한잔 하시죠. 강현주가 종을 눌렀습니다. 곧 가정부로 보이는 여자가 나와 차를 내왔어요. 고급 찻잔에 담긴 녹차였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철이 입을 열었어요. 민우 씨, 당신은 훌륭한 청년이에요. 우리 세나가 좋아할 만하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양 집안의 결합이죠. 네, 물론입니다. 민우가 긴장한 듯 대답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건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민우 씨가 우리 사위가 되면 우리 회사 법무팀장으로 영입하겠습니다. 연봉은 현재의 3배, 그리고 5년 후에는 이사 자리를 보장하죠. 민우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강현주가 끼어들었어요. 결혼하면 우리 집 근처에 집을 마련해 드릴게요. 30평대 아파트, 전액 저희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강현주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신혼부부는 따로 사셔야 해요. 민우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신지.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따로 살잖아요. 강현주가 웃으며 말했어요. 윤서영 씨도 혼자 편하게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건 민우가 말하려는데 이병철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민우 씨, 우리가 아기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젊은 부부가 독립적으로 살아야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하지만 제 어머니는 지금 사시는 곳에서 편하게 계시면 되죠. 강현주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저희가 매달 생활비도 보태드릴 수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제 어머니는 제가 모십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민우 씨, 이병철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우를 봤어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 나이가 33이죠? 네. 이 나이에 이런 기회가 또 올까요? 연봉 3억, 신혼집 제공, 계모 때문에 이 모든 걸 포기할 건가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계모 때문에. 그 단어가 또다시 칼처럼 꽂혔습니다. 민우가 벌떡 일어섰어요. 회장님, 말씀 조심하세요. 뭘 조심하라는 건가요? 이병철도 일어섰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요. 윤서영 씨는 당신 친어머니가 아니잖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계모죠. 그런 분 때문에 당신 인생을 망칠 건가요?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민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는 민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우야,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엄마. 민우가 저를 돌아봤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제 어머니를 모욕하는데 어떻게 괜찮아요? 그때 강현주가 일어났습니다. 모욕이 아니에요, 민우 씨.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녀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윤서영 씨,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당신이 민우 씨 곁에 있는 게 정말 아들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당신 자신을 위한 건가요?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당신은 자식도 못 낳았잖아요. 강현주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첫 남편한테 버림받고 재혼해서 남의 자식 주워 키웠죠. 20년 키웠으면 됐잖아요. 이제 아들 놓아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입 닥쳐요.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민우는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제 어머니 모욕하는 말은 그만하세요. 남들은 다 계모라고 해도 저한테는 친엄마입니다. 민우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가 절 얼마나 고생시키며 키우셨는데 밤낮으로 일하시면서
제 학비 대주시고 제가 변호사 될 수 있었던 건 전부 엄마 덕분이에요. 그런 엄마를,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엄마를 계모 주제라고 무시하는 당신들. 저는 절대 용서 못합니다. 세나가 놀란 표정으로 민우를 봤어요. 민우 씨, 세나 씨, 미안하지만 우리 헤어지는 게 좋겠어요. 민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부모님이 제 어머니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어떻게 한 가족이 될 수 있겠어요? 민우 씨, 잠깐만요. 세나가 다급하게 민우의 팔을 잡았어요. 저는 정말 그런 생각 없었어요. 부모님이 너무 하신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소용없어요. 민우가 세나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병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민우 씨, 후회할 겁니다. 우리가 이 바닥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아시나요? 한마디면 당신 로펌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우리 회사가 그 로펌 고객사거든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협박이었어요. 민우가 비웃었습니다. 하세요. 마음대로. 로펌에서 잘리면 다른 데 가면 되죠. 하지만 제 어머니는 단 한 분밖에 없어요. 돈이랑 바꿀 수 없습니다. 민우가 저를 돌아봤어요. 엄마 가요. 여기 더 있을 필요 없어요.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가 제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현관으로 향하는데 뒤에서 강현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영 씨,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강현주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아들 인생 망친 거. 그 말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니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후회하는 건 당신들이에요. 우리 민우 같은 좋은 사위감을 놓친 거. 그리고 저는 강현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제가 계모라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20년을 함께 산 가족인데 그게 왜 부끄러운 일인가요? 강현주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어요. 당신들은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하지만 가족의 사랑은 절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민우와 함께 집을 나왔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하지만 제 가슴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민우가 저를 꽉 안아주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는 민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해. 저도요, 엄마. 민우가 웃었어요. 제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이병철의 협박이 진짜였다는 것을, 그리고 정말로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그로부터 일주일 후, 월요일 아침 민우에게 로펌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민우 변호사님, 대표님이 급하게 부르십니다. 민우는 대표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민우 씨, 앉으세요. 60대의 대표 변호사는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민우 씨, 이병철 회장 아시죠? 민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네, 압니다. 그분이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무슨, 우리 로펌과 그분 회사의 계약을 끊겠다고 하더군요. 민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유가 당신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대표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계약이 우리 로펌 전체 수익의 30%예요. 미안하지만 민우 씨 사표를 내주시겠어요? 민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정말로 이병철이 복수를 시작한 거였어요.
그날 저녁 민우가 집에 왔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민우야. 저는 달려가 민우를 붙잡았어요.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민우가 저를 보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엄마,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이병철 회장이 로펌이랑 계약을 끊겠다고 협박했대요. 그래서 저를 자르라고. 민우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엄마를 지키려다가 이렇게 됐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민우 인생을 망친 거야. 내가 그냥 물러섰어야 했어. 하지만 그때 민우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후회 안 해요. 응? 회사는 다시 구하면 돼요. 하지만 엄마는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잖아요. 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잘못된 선택 안 했어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그날 밤 우리 모자는 서로를 꽉 안고 울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민우가 로펌에서 해고당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일하다가 낯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윤서영 씨 맞으시죠? 저는 김재훈이라고 합니다. 중년 남자의 침착한 목소리였어요. 누구시죠? 이병철 회장의 사업 파트너였던 사람입니다. 한번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 되시나요? 제 가슴이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무슨 얘기인데요? 전화로는 곤란하고요. 윤서영 씨와 민우 씨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뵐까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약속 장소인 조용한 찻집에서 김재훈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훈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으신 건지. 김재훈이 주변을 살피더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먼저 제 신분을 밝히겠습니다. 저는 10년간 이병철 회장과 건설 프로젝트를 같이 해온 사람입니다. 네. 하지만 3년 전 그 사람한테 배신당했어요. 김재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공동으로 진행하던 재개발 사업에서 저를 빼돌리고 혼자 이득을 챙겼죠. 그때 제가 투자한 돈만 50억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날렸어요.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이병철이라는 인간은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지만 속은 썩어 있어요. 김재훈이 서류 봉투를 제게 밀었습니다. 여기 안에 이병철의 비리 증거들이 들어 있습니다. 비리요? 네.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규정 위반, 불법 하청, 뇌물수수, 특히 3년 전 붕괴 사고를 은폐한 증거도 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제가 직접 고발하면 민사상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저도 일부 연루되어 있거든요. 김재훈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하지만 민우 씨는 다릅니다. 그는 변호사고 깨끗해요. 이 증거를 가지고 이병철을 고발한다면
그 사람의 사업은 끝장날 겁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민우 씨는 부당하게 해고당했습니다. 그리고 윤서영 씨도 모욕을 당하셨죠. 이제 반격할 때입니다. 김재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이건 제 복수이기도 하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민우에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민우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엄마, 이게 전부 사실이라면 이병철은 감옥에 가야 해요. 민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민우야, 우리 이걸로. 네, 고발하겠습니다. 민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도 모자라 엄마까지 모욕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대가를 치를 차례입니다. 민우는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로펌 동료 중 믿을 만한 변호사 2명과 팀을 꾸렸어요. 그리고 김재훈이 준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병철의 회사에 검찰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어요. 건설업체 어사 대표 안전규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 민우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세나였어요. 민우 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아버지를 고발했다고요? 민우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것뿐입니다. 당신 아버지가 저를 부당해고시켰을 때는 생각 안 하셨나요? 세나에게서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병철은 기소되었고 회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우가 부당해고당한 로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우 씨, 복직하시겠어요? 이병철과의 계약은 이미 무효가 되었고 저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거절했어요. 아니요.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민우는 독립해서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렸습니다. 약자를 위한 변호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요. 그리고 김재훈이 민우의 첫 번째 고객이 되었습니다. 민우 씨, 이병철한테 당한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고 싶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우는 김재훈의 사건을 맡아 승소했고 50억 원의 배상금을 받아냈어요. 그 소문이 퍼지면서 민우의 사무실에는 의뢰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병철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어요. 회사는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그런데 민우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민우 씨, 저 최진혁 회장입니다. 최진혁 회장님? 민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최진혁은 국내 굴지의 건설사 진성건설 회장이었어요. 이병철의 회사와는 비교도 안 되는 대기업이었죠. 이병철 사건, 제가 쭉 지켜봤습니다. 네. 민우 씨, 우리 회사 법무팀장 자리에 관심 있으신가요? 민우의 눈이 커졌어요. 연봉은 5억. 그리고 5년 내 임원 보장입니다. 저를요? 네. 정의롭고 능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했거든요. 최진혁이 웃으며 말했어요. 게다가 저도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계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민우 씨가 어머님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합니다.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 사무실은 그대로 운영하셔도 됩니다. 주 3일만 본사 출근하시면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민우가 집에 와서 저를 와락 안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진성건설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왔어요. 진성건설? 그 유명한? 네. 연봉 5억에 임원 보장이래요. 저는 민우를 꽉 안았어요. 잘됐다. 우리 민우. 엄마, 제가 엄마를 선택한 게 틀리지 않았죠? 그럼 당연하지. 우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민우의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민우 변호사님, 저는 법무법인 정도의 김성훈입니다. 정도는 국내 최고의 로펌 중 하나였어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민우님의 활약을 쭉 지켜봤습니다. 혹시 저희 법인과 파트너십에 관심 있으신가요? 파트너십이요? 네. 민우님의 약자를 위한 법률사무소와 저희가 협력하는 겁니다. 저희의 네트워크와 자원을 드리고 민우님은 공익사건을 담당하시는 거죠. 물론 수익은 55로 나눕니다. 민우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로펌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요. 그리고 한 달 후, 민우와 저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저를 초대한 거였어요. 엄마, 오늘은 제가 쏘는 거예요. 마음껏 드세요. 어머, 비싼 데 와서. 괜찮아요. 이제 저도 돈 잘 벌잖아요. 우리는 행복하게 식사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익숙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강현주와 세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6개월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낡은 옷, 화장기 없는 얼굴, 초췌한 모습. 그들은 레스토랑 한쪽 구석, 직원 통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분들, 여기서 일하시나 봐요. 민우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로 강현주는 주방 보조복을 입고 있었고, 세나는 서빙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를 봤어요. 세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강현주는 고개를 떨구고 급하게 주방으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세나는 우리 테이블 담당이었나 봅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을 가져와야 했어요. 물 가져왔습니다. 세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우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세나가 물을 따르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이 테이블에 조금 쏟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나가 황급히 닦으려는데 그때 레스토랑 매니저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어요. 이세나 씨, 또 실수해요? 손님한테 물을 쏟다니. 죄송합니다. 오늘 급여에서 깎을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매니저가 퉁명스럽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세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어깨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민우가 말했어요. 세나가 고개를 들어 민우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민우 씨, 네, 정말 죄송했습니다. 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그때 주방 쪽에서 강현주가 나왔습니다.
설거지를 하느라 손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강현주는 우리를 보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우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레스토랑 안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됐습니다. 강현주 씨, 민우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어요. 6개월 전에 이 근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희를 만났죠. 강현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죠? 계모 주제에 사돈 대접 받고 싶으세요? 라고 하셨죠. 레스토랑 안이 술렁거렸어요. 싸구려 냄새나는 집에서 사는 분이 우리 사위 될 아들 앞날에 보탬이 되냐고 하셨죠. 강현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를 남의 자식 주어 키운 것이라고 하셨죠. 민우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근데 말이죠, 강현주 씨.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민우가 활짝 웃었어요. 제 어머니를 선택한 것 단 1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선택 덕분에 더 좋은 기회들이 찾아왔어요. 진성건설 법무팀장으로 스카우트 됐고 국내 최고 로펌과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강현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연봉은 예전의 10배가 넘고요. 민우가 저를 바라봤어요. 무엇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민우의 손을 꽉 잡았어요. 강현주 씨, 당신은 돈으로 사람을 판단했죠. 하지만 진짜 가치 있는 건 돈이 아니었어요. 가족입니다. 사랑입니다. 민우가 세나를 봤어요. 세나 씨도 마찬가지고요. 당신들은 제가 망할 거라고 생각했죠? 계모 때문에 인생이 끝날 거라고요?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반대였어요. 제 어머니는 제 인생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의 한 노신사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짝짝짝. 그러자 다른 손님들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짝. 레스토랑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강현주와 세나는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알아주셨으면 해요.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혈연이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을요. 민우는 제 손을 잡고 계산을 하러 갔어요. 계산대에서 민우가 신용카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주방에 계신 분과 서빙하시는 분, 오늘 팁으로 100만 원씩 드려주세요. 네. 계산원이 놀랐어요. 힘들게 일하시는 것 같아서요. 민우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모두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우리는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세나가 민우 씨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민우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오자 저녁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민우야, 팁은 왜? 엄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민우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복수는 상처만 남기지만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저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행복만 생각하면 돼요. 저는 민우를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민우야. 엄마를 선택해줘서. 당연한 거려, 엄마.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세나는 민우에게 단 한 통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우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민우 씨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행복하세요.
민우는 그 문자를 읽고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엄마. 응, 끝났어.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행복만 찾아가자. 3개월 후, 민우의 사무실은 번창했고 진성건설에서의 일도 순조로웠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집에 여자를 데려왔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28살의 초등학교 선생님 박지은이었습니다. 단정하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여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박지은이라고 합니다. 지은은 공손하게 인사하며 손수 만든 쿠키 상자를 건넸어요. 어머, 이런 것까지. 민우 씨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지은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계모님이시지만 민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셨다고. 저도 그런 사랑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지은 씨,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고 이모 손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민우 씨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혈연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것. 지은의 눈빛은 진심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머님의 딸이 되고 싶어요. 저는 지은을 꽉 안았어요.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아이였어요. 6개월 후 민우와 지은은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식장은 진성건설 최진혁 회장이 무료로 제공해준 특급 호텔이었어요. 민우 씨가 우리 회사 최고의 법무팀장이니까요. 이 정도는 당연합니다. 결혼식에는 수많은 하객들이 왔습니다. 민우가 도와준 의뢰인들, 진성건설 임원들, 법조계 인사들. 민우가 신부에게 입장하기 전 먼저 제게 다가왔어요. 손에는 큰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우야, 왜 그래? 엄마,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엄마는 저에게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20년간 저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우가 제 손에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엄마 없었으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엄마가 저의 전부입니다. 저는 민우를 꽉 안았어요. 식장에 있던 모든 하객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최진혁 회장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아름답군. 정말 아름다워. 그때였습니다. 식장 뒤쪽 구석에 두 사람이 조용히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강현주와 세나였습니다. 그들은 멀찍이 서 축복의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어요. 민우도 그들을 봤습니다. 민우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어요. 강현주와 세나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답례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식장을 나갔어요. 민우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응, 끝났어. 이제 행복만 남았어요. 그래, 행복만. 우리는 서로를 꽉 안고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